자, 이번 시간에는 차이 검증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립표본 T 검증은 두 개의 독립적인 표본 간에 이제 나타나는 종속 변수의 평균이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Y라는 종속 변수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집단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각 집단에 대한 평균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각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안 하냐를 살펴보는 게 바로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표본 T 검증에서 일단은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가설이 있죠. 영가설과 대안가설이 있습니다. 자, 영가설은 일단은 두 집단의 평균은 같다. 그리고 대안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일단 영가설에 두 집단의 평균은 같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모집다라는 표현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설을 수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뮤1과 뮤2는 같다. 또는 뮤1에서 뮤2를 빼면은 0이다. 즉 저거를 보시면은 두 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 로마자를 쓰지 않고 그리스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가설은 한국말로 두 집단의 평균은 같다라는 한국말로 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표본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 모집단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리스 문자를 보고. 그리고 대안가설은 뭐냐면 대안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은 다르다. 즉 뮤1과 뮤2는 같지 않다. 그래서 뮤1과 뮤2를 빼면은 0이 아니다라고 나타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집단의 평균은 다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르다. 자, 다르다라고 나왔다는 저 표현 속에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나는 통계적인 검증을 할 텐데 단측 검증이 아니고 양측 검증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반과 B반의 영어 성적의 평균 차이. 우리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가면 A반 있고 B반 있고 1반, 2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A 도시와 B 도시의 전기 소비량 차이. 자,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밑에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처럼요. 요런 것처럼 A, B 요것들. 이게 뭐냐면은 집단 A가 있고요. 집단 B가 있고 그 상태에서 평균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 평균 차이를 어떠한 검정 통계량을 쓸 거냐? 바로 T 분포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요. 전체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에서 여러분들이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은 첫 번째 표본에서 평균이 나오겠죠. 반대로 여기와 대응되는 B라는 집단에서의 첫 번째 표본, 또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 네 번째 표본에서 똑같은 쌍으로 해서 계속 표본을 뽑겠죠. 왜냐하면 독립표본 T 검증은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뽑으면 저쪽에서 한번 뽑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가 진행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A반에서 한번 뽑고 B반에서 한번 뽑았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한번 또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때도 A반, B반이라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여기랑 쌍이 되는 첫 번째 표본에서의 평균 차이, 두 번째에서 평균 차이, 세 번째 평균 차이, N번을 뽑으면 N번의 평균 차이가 나타나겠죠. 근데 요 평균은 지금까지 했던 거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평균은 흔히 말해서 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뮤가 됩니다. 되고요. 그럼 뮤1과 뮤2의 차이는
이렇게 표기가 됐죠. 두 집단의 평균 차이니까.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분의 n-1. 여기도 있죠. 시그마 제곱분의 n-2.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t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표본을 뽑지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 비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전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내가 첫 번째 집단을 가지고 평균을 비교하던 n번째 뽑은 평균을 비교를 하던 간에 보면은 뮤 마이너스 뮤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집단에서의 평균과 두 번째 집단에서의 평균이에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바로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있고요. 그 평균의 차이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라는 걸 살펴보는 게 바로 통계적인 이 부분이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살펴보는 게 바로 독립표본 T 검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종 모양을 그렸냐면은 일단은 독립표본 T 검증은요, 모수 통계로서 정규성 가정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집단의 종속 변수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집단의 종속 변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 가정입니다. 물론 이 평균의 차이가 좁아질 수도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독립표본 T 검증의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를 할 때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평균 차이. 이 차이를 T라는 그런 검증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할 텐데 저거를 단축으로 할 거냐 양축으로 할 거냐를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축 검정, 양축 검정 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위 거는 단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유의 어느 쪽을 볼 거냐? 크다. 평균이 높다. A 집단의 평균이 B 집단 평균보다 높다. 또는 뭐 B 집단이 A 집단 평균보다 높다라고 해서 한쪽을 보는 게 바로 단축 검증이에요. 그리고 양측 검증은 A 집단이 높을 수도 있고 B 집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는 게 바로 양측 검증이에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5%인데 한쪽으로 몰았을 때와 양쪽으로 나눴을 때는 합은 전부 다 5% 같아요. 그렇지만 기각값은 달라지겠죠. 기각값은 가운데가 0에서 출발한다면 쭉 했을 때 한쪽으로 몰았을 때의 그 기각값이 만나는 지점이 훨씬 더 빠르죠. 상식적으로 빠르겠죠. 그러면 T 분포, T 검증이라는 0부터 출발해서 쭉 갔을 때 여기 만나는 그 T값하고 여기에서 T를 시작해가 쭉 갔을 때 여기 만나는 T값하고 어떤 게 큰가 비교를 해보면 상식적으로 요게 더 크겠죠. 요게 기하값이 양쪽 검증으로 했을 때 양검했을 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T 검증 같은 경우는요, 사례수가 보통은 한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T 검증을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T 분포는요, 사례수가 작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분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례수가 많아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랑 보통 100명 단위로 넘어가요. 100명, 50명, 100명, 200명. 그러면 궁극적으로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양방향으로 하잖아요. 양방향으로 0.5%라면 요거 있죠.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5%가 됐죠. 면적을
면적이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어리어가 0.5%인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 바로 유의 수준 알파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양측 검증이에요. 그때의 기하값이 몇이냐? 바로 1.96, 엄밀히 얘기하면 1.965예요. 그래서 사례수가 적을 때는 t 분포값을 써야 되지만 사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t 분포, 즉 기하값하고 이 z값하고 결국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t 분포에 나오는 t 값을 쓰던지 표준 정기 분포에 나오는 z 값을 쓰던지 간에 결과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로 봤을 때는 2.575. 그리고 열심히 두 개를 합치면 0.005 합치면 0.01이 되죠. 1%. 0.025, 0.025 두 개 합치면 5%가 되겠죠. 이때가 바로 1.965. 만약에 여기 5% 하면 둘이 합치면 10%가 되겠죠. 5% 합치면은 둘이 10%. 그러면 5%니까 이 앞 정도 나오겠죠. 그때의 z값은 1.645가 돼요. 그래서 통계에서 그 기하값으로 몇 가지 그 중요한 그 기하값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보통 양측 검증할 때 10%는 1.645고요. 1.645. 5%인 경우는 1.965. 1%일 경우에는 2.575.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하값들입니다. 자, 그리고 독립표본 T 검증에 들어갈 때 일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정규성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종 모양을 띄워야 된다라는 정규성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각 집단의 분산, 그 분산이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즉 이거를 등분산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등분산 가정은 레빈지 검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두 집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한 집단은 비슷한 집단이고 한 집단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리키는 거하고 여러 수준이 모여있는 집단을 가리키는 거하고 분명 다르게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비슷한 집단이 모여있는 거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학생들이 모여있는 경우와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인 두 집단에 퍼져 있는 정도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등분산 검정입니다. 등분산 검정. 그때 쓰는 게 레벤지 테스트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등분산 검증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등분산 가정이 전제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요 T 검정을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대응 표본 T 검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등분산 검증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웰치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등분산 가정을 전제를 하고 즉 A집단과 B집단, 일반과 이반, 남학생과 여학생 비교하려는 두 집단의 분산, 퍼져 있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분산 검증은요, 일단 설명해드리면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레빈지 검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통계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은 비교하려는 두 집단의 분산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이건 학자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비교하려는 두 집단의 분산이 한 4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통계적으로 민감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4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요 웰치 검증이라는 걸 쓰지 말고 T 검증을 써도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제는 등분산 가정을 전제로 하고 t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검증은요. 그 z 값을 쓰면 z 검증이고요. t 값을 쓰면 t 검증이고요. f를 쓰면 f 검증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 t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스튜디얼의 t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처음 개발했던. 그리고 위에 보면은 x1과 x2. 즉 이게 뭐냐면은 집단 1과 집단 2의 평균을 비교하겠다. 바로 두 표본 집단의 평균 차이예요. 그러면 이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 가 바로 분모로 들어가죠. 즉 이게 뭐냐면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는데, 자, 평균 차이가 있는데 그 평균 차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의 잣대의 기준을 뭘로 쓸 거냐면은 떨어져 있는 그 평균 차이의 표준 오차. 그거를 바로 그 잣대로 쓰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거를 또 어떤 말로 불리우냐? 밖에서 나오는 것처럼 합동 분산이라고도 불러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표준 오차라고도 부르지만 합동 분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표준 오차라고도 얘기하지만 합동 분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풀드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왜 합동이라고 또 풀드 베리언스라고 얘기냐면 첫 집단의 분산도 있고요. 두 번째 집단의 분산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각 집단의 분산을 고려해서 표준 오차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동 분산의 그 절차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이 부분인데요. 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까는 t 값을 구할 때 그냥 x바 x1 x바의 of 1 빼기 x2의 바 그밖에 없었는데 뒤에 보면 mu1 마이너스 mu2가 있어요. 저건 뭐냐면 영가설은 mu1과 mu2의 차이가 없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mu1 빼기 mu2 하면 0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삭제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오차를 어떻게 표기하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다시 뽑아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이 분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합치는 거를 보통 저게 합동 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합동 분산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각 집단의 사례수가 같은 경우. 그리고 각 집단의 사례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의 사례수가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2로 나누겠다. 즉 가중치를 동등하게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집단에서 분산을 구했는데 그 가중치를 똑같이 50대 50을 주고 그 분산의 크기를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사례수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n이 되겠죠. n이. 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아까 이 부분이 S1 제곱 플러스 이거 2입니다. 죄송합니다. S2의 제곱은 SP라고 그랬잖아요. SP의 제곱. 요 P는 풀드 베리언스 약자입니다. 그럼 여기 요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SP 제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곱이니까 이게 앞으로 나올 수겠죠? 앞으로 나오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바로 T 값이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계산된다는 뜻이죠. 당연히 요 부분은 영가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mu1 마이너스 mu2를 하면은
연가설은 뮤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 차이가 없다, 같다기 때문에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교하려는 부분은 요 부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사례수가 다를 경우가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연구를 할 때 항상 실험 연구든 아니면 일반 설문지를 통한 연구든 간에 그게 항상 사례수가 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경우도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그거를 고려한 건데요. 두 집단의 분산을 고려할 것, 합칠 건데 각 집단의 사례수를 고려를 하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n-1은 요 부분은요.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예요. n-a는 두 번째 집단의 자유도예요. 그래서 각 집단의 자유도를 고려해서 가중치를 주자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표본의 가중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합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 DF, Degrees of Freedom. 두 번째 집단의 자유도 곱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보면요. 요 S1과 S2의 제곱이 바로 SP인데 문제는 뭐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N1과 N2가 있는데 여기 사례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N으로 표기가 안 되고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반적인 T검증에서 필요한 절차와 그리고 합동 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T검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